오늘 수업 영상은 역시 또 손필기 영상으로 녹화 떠났다가 올려드릴 텐데 잘 활용한 학생은 어쨌든 좋을 거고 그냥 흘러가면 뭐 흘러가는 대로 결정이 되실 테니 조금이라도 놓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들은 잘 활용해서 정리해가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일단 첫 단락 딱 들어왔을 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주제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TS 주제 세팅이라고 적어주세요. 초반부에. 기체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벌써 지금 어떤 원리 세팅이 된 거야. 옆에다 쓰세요. 과학기술 지문. 원리. 이런 무조건 출제예요. 여기 확실히 파악을 해야 돼. 그럼 형광펜 들어야 되겠죠. 벌써 주제예요. 그럼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부피, 세 번째는 압력이에요. 온도, 부피, 압력의 관계를 첫 줄부터 세팅을 한 거야. 여기서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정보처리 했으면은 이런 데서 집중이 딱 되면서 온도는 뭐라 그럴까? 부피는 뭐라 그럴까? 압력은 뭐라고 그럴까? 밑에 보면 이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압력은 P라 그랬고 부피는 아마 V라고 했고 온도는 T라고 변수까지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밑줄을 치든 형광펜을 치든 뭐를 하든 여기에 빡세게 딱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쓰잘데기 없는 데서 시간 낭비한다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딱 보세요. P는 V분의 RT라는 식을 설명하는 글이야. 그런데 그게 이상적인 경우와 이상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나눠놓고 그래프 읽어내길 원하는 글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럼 그거에 집중해서 처리해내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까지 연습을 했는데도 자꾸 자기의 편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백날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백날 100m 9초에 뛰는 실력을 키워놓으면 뭐예요? 자기 편한 대로 뛰면서 폼 다 망가뜨려서 100m 20초에 뛰고 있다. 당연히 좋은 선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근데 여기 와서 뭔가 배우겠다고 했고 고치려고 왔는데 그걸 또 존중이라는 변명으로 방치하는 것도 제 잘못이에요. 일단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고 교정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고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파란색 펜 들고 한 편 두 번째 줄 세모. 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한다. 일단 형광펜 해가지고 압력, 온도, 부피라고 밑줄 쳐볼게요. 그럼 벌써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뭐는 고정 어떻게 변하나, 뭐는 고정 어떻게 변하나 서로 간의 관계가 벌써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항이 세 개잖아. 맞죠? 원소 세 개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32가지예요 사실은. 이해돼? 그리고 그 32가지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뭐가 높고 낮고 해버리면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그거를 한 줄, 두 번째 줄까지 경우의 수가 나열이 되는데 언제 그걸 다 처리하고 있어? 벌써 식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러면 시선이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평소에 처리했었던 위아래 화살표를 여기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하면서 요약 정리해 주는 거야.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연습한 거야. 처음에 장황하게 나열을 하거나 뭔가 쓸데없는 정보들을 나열해 준 이유는 야, 헷갈리지? 좋아. 판단해봐. 그래. 이와 같이 뒤에서 좁혀야지. 라고 평가해서 준 거라니까. 지금까지 그걸 연습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걸 식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형광펜으로. P는 V분의 RT. 그럼 위쪽 설명 보나마나 다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P를 고정했을 때 T가 높아지면 V도 높아져야 될 거야. 반대로 T가 고정이야. 그럼 V가 높아지면 P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작아져야지. 그런 관계가 다 나온다니까. 자, 기본적으로 P는 V분의 RT라는 이 정도의 분수식이 P와 T와 V와의 관계는 초등학교 때, 잼민이 때 이미 다 이 정도의 분수식에 대해서 비례관계는 연습했고 심지어 중1 때 반비례 함수, 비례 함수 배웠는데도 이거를 줄글로 줬다고 해서 처리 못한다?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 하나만 할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 무슨 소리냐? 자, 좋아요. 일렬 줄 세우기 잘못된 거 맞아. 왜 사람 평등해? 좋아, 인정해요. 그럼 바꿔 얘기해볼게. 좋아,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평등해서 우리는 지금 평등하게 살고 있나? 애당초 그러면 외모도 평등하고 재산도 평등한가? 능력도 평등한가? 지식도 평등한가? 하나 더. 좋아, 그럼 평등하면 도대체 대표는 누가 할 건데? 어떤 권력은 누구한테 줄 건데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루는 사회라는 거는 신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나 마찬가지야.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남들한테 무시받기 싫어. 뭐 남들을 짓밟고 싶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겠지만 최소한 남한테 무시받긴 싫어. 좋은 능력 갖춰서 돈 많이 벌고 아니면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돈은 벌고 싶고 그런 능력 갖추고 싶고,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요. 자, 여기서 잘못되는 건 뭐냐,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또는 노력하지 않고 남들 걸 뺏으려고 하는 거, 이건 쓰레기고, 그런 인생은 그냥 깜빵 가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깜빵을 안 갔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문제라는 얘기야. 결국 깜빵 가게 되어 있어. 그런 인생을 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범죄자밖에 될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든, 또는 노력한 것에 대해 조금 더 또는 조금 덜의 대가를 받을 수는 있어. 그럼 최소한 뭐냐,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능력 정도는 갖춰놔야 된단 말이야. 자,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옳아야지. 그래서 항상 그 방향성까지도 고민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론 이건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항상 어떤 한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치까지만 가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계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 괴로운 순간들을 많이 견뎌낸 사람일수록 근육이 많이 커 있는 거고 힘이 많이 성장해 있는 것처럼 공부도 지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 20대 중반까지는 틀린 얘기는 아닐 테니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내가 산 게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20대에 내가 산 게 주식이냐 부동산이냐고 갈리는 인생을 살았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인생 아닐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미 1단락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3마디, 온도, 부피, 압력 간의 관계는 P는 V분의 RT라는 식으로 싹 정리가 끝났고, 다시 한번 기억 앞에 1을 세모, 현관표 밑줄, 이상기체 방정식, 상태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지금 몇 번 해줬어요. 여기서 읽을 게 더 이상 없어. 그냥 식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보가 더 붙거든요. 여기서 세모. 이상기체라는 것에 대한 정의라는데, 이상기체라는 세모. 분자와 부피, 상호작용이 없다.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처리 못해.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봐야 돼요. 상호작용이다 C라고 적으세요. 이 식은 세모.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미 다 설명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1단락은요, 여러분 처리할 정보가 그냥 없어요. 딱 하나요.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박스 딱 칠 거야. P는 V분의 RT. 이거 하나 잡아내면 끝이에요. 1단락.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말이야. 다 진짜 생각해봐. 나머지 말이 무슨 필요야. 이거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 됐어? 그럼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P는 V분의 RT요. 끝이에요. 됐어? 그런데 2단락 넘어가봐. 하지만 세모. 실제 기체에다 세모. 봐봐. 실제 기체에 세모 치는 순간 우린 실제 기체와 대비되거나 대립되거나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1단락 흐름에서 잡혀야 돼요. 그게 뭐니? 이상기체지, 당연히. 기억 이상기체 세모. 대립화살표. 자, 얘는 뭐야? 이상적인 기체예요. 기억은. 근데 니은 1단락, 2단락 이어지는 부분, 주제가 세팅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바로 실제 기체가 나오잖아. 그러면 뭔가 다르겠죠. 그럼 뭐가 다르냐? 이상기체, 실제 기체가 다를 거 아니야. 1단락 밑에 세 번째 이상기체란에서 2단락 초반부 실제 기체란 대립화살표. 뭐가 다르겠어요? 분자 부피의 상호작용이 있다 없다야 사실은. 이해됐어? 그래서 1단락은 상호작용이 없다 일 때 이상기체 P는 V분의 RT 에요.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바뀔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1단락 끝에서 2단락 처음 넘어가는 데다가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저는 항상 TSHP라고 쓰시고. 자, 잘 맞지 않는다. 당연하죠. 잘 맞지 않는다. P라고 적으세요. 그럼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야. 자,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존재한다에다 C. 그러니까 위쪽은 상호작용이 없다. 아래는 존재한다. 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 인력에다 C1, 반발력이 C2, 상호작용이다. 결과 E라고 적으시고,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대부분 분자 간의 인력에서 나는데,
온도를 높이면 유라살표, 운동에도 증가한다 유라살표.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를 받으니까, 열을 받으니까 열에너지나 등등을 받으면서 운동이 증가해요. 그럼 얘네가 많이 움직이니까 땡기는 힘인 인력은 영향을 줄어들 수도 있겠네. 아래로 하살표. 또 한 세모.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땡기기도 힘들겠죠? 감사한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세모. 무시해진다. 무시가 된다. 멀어진다. C. 무시한다. E. 하지만 세모. 분자들이 맞닿을 정도가 되면 대면에다 세모 앞에다 C. 반발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E.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반발력에다가 부등호 입 벌려주세요. 자, 이러한 세모. 반발력 때문에 C. 때문에 세모. 아무리 높이더라도 C. 줄지 않는다에다 E. 결국 이거야. 1번 1단락은 P는 V분의 RT인데 2단락은 결국에는 뭐에 영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가 뭘 것 같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인력이요. 인력. 현관펜으로 2단락의 인력 찾아서 다 밀쳐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하면서 봐봐.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에서 세팅을 딱 했어. 그런데 여기도 인력이 있잖아. 근데 잘 보세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인데 대부분 분자 간 인력의 현관펜 밑줄. 대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발표해놔요. 봐봐. 대부분이란 단어가 보였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 많아봐야 처리 못한다니까 우리는. 어디 초점 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에 초점 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어디 집중했었어야 돼? 인력에 집중할 수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봐. 인력에 영향 주는 거 보자. 첫 번째, 온도에 영향을 받죠.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 증가하면서 인력이 줄 수가 있지. 또 거리가 멀어지면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거리가 맞닿으면 반발력이 더 커진다 그랬지. 그럼 봐. 방금 대부분 분자 간 인력 그 다음에 나온 인력과 관계된 요소들은 크게 몇 가지냐고.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뭐니? 온도 옆에다가 동그라미 1. 두 번째는 거리에다 동그라미 2. 세 번째는 반발력에다 동그라미 3. 이렇게 처리가 됐었어야죠. 그럼 보세요. 1단락, 2단락 비교해봤을 때 기본 베이스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 10P는 V분의 RT인데 현실에서는 인력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온도에 따라서 인력이 준다. 아까 동그라미 옆에다가 써요. T 위로 살펴, 인력 아래로 살펴. 동그라미 2번 옆에다 쓰세요. 거리 위로 살펴. 인력 아래로 살펴. 세 번째는 거리 아래로 살펴.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다고 부등호 벌려서 옆에다 써주세요. 그럼 봐봐. 벌써 2단락도 세 줄로 끝이야. 이렇게 처리했었어야 되는 거야. 결국 1단락 P는 V분의 RT, 2단락은 인력과 온도의 관계, 인력과 거리의 관계, 인력과 거리와 반발력의 관계. 끝. 이거 잡아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얘들아. 첫 단어부터 여기까지 모든 단어 다 처리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눈 감고 한번 되뇌어 보세요. 못합니다. 되는 애들은 화학이나 물리적 선택해가지고 이 내용이 정확히 잡힌 애들이 배경지식 이미. 근데 그걸 전제하진 않았어. 근데 냈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칭찬을 하라는 얘기예요. 배웠으면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저번 주부터 공부 자세, 수업 태도에 대해서 잔소리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여기 오시는 학생들 열심히 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되는 겁니다. 3단락 이제 세모.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들어있는 1몰의 실제 기체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럼 봐봐. 구체적으로 1몰이라고 예시를 주잖아요. 옆에다 쓰세요. 예시 적용이라고. 이때 세모.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고 하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서 B만큼 줄어든 V-B가 된다. 한편 세모. 자, 그냥 제가 이거 뭐 더 처리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미 정보량도 터졌고 수식도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이야. 괜히 섣부르게 처리해봐 또 처리해야 돼. 일단은 전체 데이터의 관계나 구조나 최소한 데이터 양이라도
개괄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내신 대비는 해야 돼. 그럼 내신 대비가 7일 남은 시점하고 한 달 남은 시점이 같을 수가 없죠. 수능 대비를 할 거야. 3년 뒤 수능이 내랑 3일 뒤 수능이랑 300일 뒤에 수능인 학생들이 같은 전략을 할 수는 없을 거야. 똑같은 걸. 일단은 먼저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개괄부터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숲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번째 줄, 실제 기체는 분자세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서로 끌어당김으로 세모. 이상기체보다 압력이 나아진다. 이때 세모.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 부피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세모. 봐봐. 그럼 식이 두 개 나왔어 벌써. 앞쪽은 V-B고요. 지금 V 제곱분의 A야. 그럼 내 느낌상 1단락에 벌써 주제가 P는 V분의 RT고 이건 이상기체고요. 2단락에서 인력에 따라 뭔가 달라지는 걸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3단락에서 줬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현관펜 드시고 V-B와 V제곱분의 A에다가 현관펜 밑줄 치고 여기에 집중해서 처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왜냐하면 세모, 마지막 줄 즉 세모.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볼게요. 자, 일단 보이는 거는 1단락 P는 V분의 RT예요. P는 V분의 RT 잘 보세요. P 압력이라는 놈은 V분의 T야. 그럼 봐봐. 압력과 V 볼륨 부피는 반비례 관계예요. 오케이? 온도 고정일 때 V가 늘수록 P 값은 작아질 거야. 분모이니까 V가 그런 정도 가지고 다시 한번 오게 되면요. 봐봐. 다시 3단락. 자, 분자 자체의 부피가 B예요.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이상 기체에 비해서 V-B가 된대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정확하게 V-B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V-B가 정확히 뭘 지칭하는지가 잡혀야 되고, 그럼 빨간색 펜 드시고 이 문장에 주어 서술어 잡아봐요. 주어 서술어는 뭐야? 잘 들어. 되다 아니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서술어예요. 그럼 되다에다가 V 서술어, 그 다음에 현관펜 밑줄 친 V-B 가에다가 보호 C. 그럼 주어는 뭐냐는 거야.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고 하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에다가 주어 S예요. 즉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이상기체에 비해서 세모. 이상기체에다 그리고 현관펜 밑줄. 즉 자유이동 부피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어. 왜? 지금 이 한 줄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와요. 정확한 건 뭐냐? 이상기체라는 놈과 비교해봤을 때 얘는 어쨌든 B만큼 줄어서 V-B가 자유이동 부피가 됐대. 자, 그럼 현관펜으로 자유이동 부피에다 또 현관펜 밑줄 쳐놓읍시다. 주어, 보호, 서술어에 현관펜 밑줄 친 거야. 그리고 1단락 주진 이상기체에다가 현관펜 밑줄 치고 비교해본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리하면 이상기체라는 건 P는 V분의 RT인데 이게 자유이동 부피가 됐을 때는 V에서 B만큼 뺀 차이가 생기나 보구나. 일단 옆에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인력이 있다. 인력에다 C라고 적으세요. 끌어당긴다 C라고 적으세요. 그럼 중요한 건 그 결과지. 압력이 낮아진다 아래로 하세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이상기체에서 압력은 뭐라 그랬어? P라고 했죠. 됐어? 그럼 옆에다 써. P는 V분의 RT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인력 때문이죠. P에다가 아래로 화살표해놔요. 실제로 P는 아래로 화살표. 됐어? 수식을 옆에다 한 번 더 쓰고 1단락 박스 친 수식 한 번 더 쓰고 P를 아래로 화살표 놓쳐요.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의 부피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비례 상수가 포함된 V 제곱분의 A라고 쓸 수 있다.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아래 식이 나왔어요. 4단락 이와 같이 세모 처출해. 현관펜으로 밑줄 칠게요. 박스 칠게요. P는 V분의 RT 마이너스 V 제곱분의 A라고 1단락에서 4단락으로 넘어가는 사고 흐름 잡아주세요. 이를 뭐라 그런다?
반데르바스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 현관편 밑줄. 그럼 글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이상기체 방정식 기억 P는 V분의 RT. 반데르바스 상태 방정식 P는 V분의 RT 마이너스 V 제곱분의 A. 됐죠? 자, 아직도 여러분이 처리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단락에 V-B로 뭐 하겠냐는 거야. 이건 처리가 안 됐어요 아직. 일단 넘어가 봐요. 왜냐면 이게 처리가 되려면 벌써 수식이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P도 그렇고 V도 그렇고 P도 그렇고 V도 그렇고 이 값들은 지금 다 변하는 값들이에요. 당연히 변하는 값들을 어떻게 줄글로 표현해서 완벽해지겠어요. 변하는 값들은 어떻게 표현했었어야 돼? 반비례관계 이런 것들? 표도 아니야. 그래프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 37번 문제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이 그래프로 연결돼서 사실 처리됐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능숙한 친구들이나 감각 있는 친구들은 그래프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우리는 정규적인 틀 안에서 일종의 공식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까지 처리하고 나서 갈 거예요 그거는. 자, 다시 파란색 펜 드시고 위에서 네 번째 줄 여기서 세모 트세요. 매개변수 A와 B는 기체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기체 종류에다 C라고 주시고 매개변수 A, B에다 E라고 적으세요. 이 방정식은 세모 치시면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 마지막 줄 밑에 세 번째 줄 이처럼 세모 치시고 정리하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깔끔해요. 노벨상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업적 얘기함으로써 이 방정식이 뭐 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상기체 방정식 P는 V분의 RT다. 실제에서는 인력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바뀌는데 결국 P는 V분의 RT 마이너스 V 제곱분의 A라고 쓰고 그 둘의 관계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29번 같이 이거 절대 내용 세부 일치, 세부 내용 일치로 풀면 여러분 되게 피곤해진다 그랬어. 여기다 주제 구조라고 쓰세요. 하나 더. 선생님 내신은 어떻게 해요? 내신도 똑같아요. 결국 내신도 여러분 요즘은 기출문제를 원문으로 가져가 쓰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출제를 하다 보면은 무의식 중으로 이런 정보가치 높은 내용의 어그로가 끌려요. 결과적으로 정답 선지나 선지 구성들도 말도 안 되는 어디 세부 내용 갖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주제 가지고 연결해서 낼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다만 사설이나 내신은 좀 그 수준이 약해지더라도 수능에선 80-90%가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내용으로 다 털린다면 내신은 60% 정도예요. 그래도 60% 이득 볼 수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내신 대비로도 이 연습을 해놓고 나서 내신 경향성이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지. 애당초 처음부터 세세한 거 하나하나 끌고 가면요 정리가 안 돼서 어차피 여러분이 뭐 실력이라는 게 늘어날 게 없어요. 29번 그러면 1번 선지. 이상기체는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봐봐. 이거 딱 일단락에 나와 있는 공식 처리하는 거잖아. 1번 선지 옆에다가요 주제 원리 이해라고 쓰세요. 그리고 29번 밑에다가 일단락에 현관필 박스 친 P는 V분의 RT라고 적어주시고요. 1번 선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다 등호. 온도를 높였다. 온도는 T. 자,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P가 일정하려면 뭐도 높아야 되겠어요. 분자가 높아지면 분 모두 같이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V도 유라살표. 부피 증가한다. 맞네요. 1번.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지금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2번 선지.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이다. 맞잖아. 이게 1, 2단락. 즉 기억과 니은의 가장 큰 대조 차이점이잖아요. 2번 선지 밑에다 쓰세요. 정보 구조. 주제인 동그라미 기억 vs 동그라미 니은 비교 대조. 가장 큰 차이점이죠. 상호작용이 있냐 없냐. 이상기체는 없었다. 얘도 당연히 100% 맞는 선지예요. 3번 선지.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기체 압력에 영향을 준다. 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발제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현관펜으로요 2, 3번을 묶어보세요. 그럼 보세요. 상호작용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를 만들어놨잖아. 이해됐어? 1번 선지 이상기체 현관펜 밑줄. 분자 자체와 부피 간의 상호작용 현관펜 밑줄.
3번 선지 실제 기체 현관표 밑줄, 분자 간의 상호작용 현관표 밑줄. 그럼 3번 선지에서 확인 안 되는 건 뭐예요? 기체 압력이에요. 근데 봐봐, 이 기체 압력조차도 생각을 해봐. P는 V분의 RT라는 식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높지. 근데 그런 구조나 주제를 집중해서 처리 못하니까 자꾸 발제독 가요. 시간 낭비고 피로도 누적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건 이미 깨닫고 있을 거고. 다만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3번 선지에 기체 압력에다 물음표 좁히고 발제독이라 쓰시고, 3번 선지는 저는 95% 정답이라고 봅니다. 기체 압력 확인하고 싶다. 근데 얘는 구조적으로 사실 거의 100%야. 4번 선지. 실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인력에 영향 준다. 봐봐. 우리가 아까 3달러 옆에 동그라미 적자 그랬었죠. 맞아? 그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 높아지면서 인력 줄어든다는 사실 동그라미 1번 원리예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지금 동그라미 1, 2번, 3번 선지처럼 A급 정보는 아니지만 B급 정보로서 단락의 주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선지 옆에다 쓰세요. 3단락 주제 원리. 역시 4번도 주제 구조 잡았을 때 거의 99% 확인이 됐었어야 하는 정보예요. 마지막에 5번인데,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일단 거리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건 인력인 건 맞아요. 그리고 P는 V분의 RT였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현관표 밑줄 쳐봐요. 실제 기체잖아. 실제 기체는 현관표 밑줄, 분자 간의 상호작용 현관표 밑줄. 그러네. 거리 영향 받잖아요. 우리가 옆에다 써놓은 3달러 동그라미 3을 보면 여기는 동그라미 2번 3번 얘기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줄어든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주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인력을 넘기 시작한다. 그 내용 필기한 거 현관펜 쳐가지고 5번 선지 화살표 해놓으면 바로 보였다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발제도로 가는 게 아니라 주제 구조로 최대한 좁혀놓고 간다. 이런 자세여야 돼요. 발제독을 안 하겠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럴 정도로 지문을 정확하게 뚫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5%, 10% 혹은 20%, 30% 확인 안 된 정보들 또는 지문에서 놓친 정보들을 실전에서 맞춰내기 위해서는 발제독도 가긴 갔었어야지.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극단적으로 그냥 주제구조 발제독도 심지어 보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교정해 주는 거라고, 교정. 그런 자세로 들여다봐야 뭔가 바뀔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야, 발제독 해도 돼. 그럼 발제독만 해버려요. 발제독 해도 돼. 아, 편한 대로 해야지. 발제독만 하게 돼. 바뀔 게 없다는 거야. 계속 갑시다. 30번.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제잖아, 그대로. 기억니은 묶어가지고요. 주제라고 쓰세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 게 1번 선지 공식을 보면 PV 아래 관계예요. 압력 위에다가 P, 온도에다 T, V에다 V, 옆에다 주제죠. 당연한 거지. 자, 2번 선지 달리에다 세모 치세요. 차이점이라고 쓰세요. 둘의 차이점이 인력의 유무예요. 맞죠? 인력에다 C라고 적으세요. 아마 맞겠죠? 니은과 관련된 것으로. 자, 3번. 이것도 결론 단락에 언급된 말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결론 단락 찾아서 온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3번 선 옆에다가 하향식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뭐냐, 실제의 경우는 니은이지만 이상적인 경우는 기억이었어. 그럼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유도됐어? 그럼 당연히 단순한 모형 위에다 쓰세요. 이상이라고. 이상적이라고 쓰세요. 실제 상황 위에다 실제적이라고 쓰세요. 이상적으로 만든 이론을 실제 상황에 맡겨 있겠지, 당연히. 어휘력 수준이요. 그러니까 어휘력 수준.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키워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 눈으로만 풀려고 그러잖아. 왜? 공부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한다니까. 이게 근데 훨씬 편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바보 같은 게 뭐냐. 오늘 3초 편하려고 내일 3분이 되고 한 달 뒤에 30분이 되고 1년 뒤에 3시간이 돼요. 그러면 지금 3초 하는 게 훨씬 편한 거거든. 지금 수업 들으면서 3초 집중력 놓쳐가지고 고3 되고 재수해서 3시간 된다고요. 지금 하세요. 자, 4번 선지. 매기변수 B는 기억과 니은을 보정할 때 실제 기체 자체의 부피를 고려해 추가된 것이다. 잠깐만. 현관펜으로 밑줄 줘볼게. 봐보세요. B라는 게 있고요. B는 기억과 니은 비교할 때 들어갔고요. 실제 기체에 들어갔어요.
맞잖아. 거의 맞아. 얘도 80%라고 써놓으세요. 자, 마지막 이제 5번 선지인데 봐봐. 용기의 부피가 같다? 그럼 봐. 기체 부피가 같은 거야. 맞죠? 부피에다 V라고 적으세요. 생각을 해봐. 이 부피, 이거 봐봐. 기체 분자는 용기를 넘어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용기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기억이든 니은이든 부피는 똑같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 압력과 온도가 달라지겠지, 당연히. 근데 얘는 뭐래? 부피가 크다 작다가 돼버리잖아.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용기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휘력과 하향식이야. 쓰세요. 어휘력과 하향식. 이걸 자꾸 생각이 부족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발제독 하면 안 돼요? 하세요. 하고 싶으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풀렸네요. 그렇게 다 확인해봐. 30분 걸려도 부족할걸요. 되게 미안한데 되게 멍청한 거예요. 진짜. 멍청하다는 표현 쓰기 싫은데 왜 그게 마치 어떤 사람을 비하하는 거나 욕설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죄송한데 병신을 병신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다른 좋은 방법이 많고 다른 좋은 방법을 항상 평가원에서 의도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간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거야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피가 같다. 그러면 당연히 부피도 같아야지.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단어가 바뀌었어. 아니 생각을 해봐. 단어 뜻이라고 써봐요. 단어 뜻. 5번 선지 밑에다가. 용기의 부피. 용기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기체가. 기억이든 니은이든 용기가 같아. 이상기체였든 실제기체였든 부피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용기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부피는 동일해야지. 어떤 부피든지. 자 그게 이제 안 잡힌다면 뭘 정도 발제독 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용기에다가 박스 치고요. 자유이동에다 박스 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발제독 할 수 있는 거야. 나 발제독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잘 안 잡힐 거예요 이게. 왜? 하향식 단어 뜻을 의도했기 때문에. 즉 용기의 부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단어 뜻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길 원했던 선지기 때문이에요. 정답 5번이고 마지막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가 다른 실제기체 A, B, C와 이상기체 C가 있어요. 봐봐. 이상기체 옆에다가 빼가지고요. 그래프 옆에다가 C, 땡땡. P는 V분의 RT라고 딱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A, B 각각 적어주시고 A, B는 일단 공통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실제기체 방정식이잖아. 자, 실제기체 방정식 우리 어차피 기억 못해요. 4단락으로 봅시다. P는 V분의 RT 마이너스 V제곱분의 A. 쓰세요. P는 V분의 RT 마이너스 V제곱분의 A. 라고 써주시고, 자, 하나 더. 자, 옆에다가 참고 CF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V-B라고도 써주세요. 일단 이 수식을 갖다 쓸 거니까. 그래프가 있으니까 수식들, 변수들 갖다 정리해서 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보세요.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을 봐. 그럼 X축이야. Y축의 압력. 자, 압력에다가 현관펜으로 그 Y축 현관펜 입줄 딱 쳐주세요. 쳤으면은 P1에서 0으로 화살표 해놓으세요. 그럼 1번 선지 P0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압력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프 봐. 압력이 작아졌잖아요, 0으로. 맞죠? 그러면 옆에다 써요. P 아래로 살펴. 압력이 아래로 갔어. 자, 그리고 봐봐. A든 B든 C든이요. 부피도 어떻게 돼요? X축 어떻게 되고 있어? P에서 0으로 가고 있으면. 커지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V 위로 화살표 써놓으세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보자. 선지는 뭐라고 그러겠냐? 압력에다 C라고 적으시고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 E라고 적으세요. 가로 열고 인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즉, 압력과 인력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이 없잖아. 지금 압력과 인력의 관계가. 그러면 이런 거 발제독 하는 거야.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근데 써놓은 내용이야. 봐봐. 자, 동그라미 아까 3달러 이렇게 써놨잖아. 맞아요? 맞아. 봐봐. 동그라미 1, 온도 높이면 운동에는 증가, 인력 감소. 동그라미 1번 거리 멀면 인력 감소. 동그라미 살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 급격히 증가해서 압도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압력을 아무리 높아도 부피는 줄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냐고. 자, 그럼 다시 1번 선주 와봐. 지금 여기는 어떤 경우에 압력을 줄였잖아. 됐어? 압력을 줄였잖아. 그리고 옆에 식을 봐봐요. 압력을 줄였어. V가 내려왔어요. P가 내려왔어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T가 온도가 그대로라면? 자, 봐봐. 보기에 두 번째, 같은 온도 T 있죠? 같은 온도 T라고 적으시고, 아까 옆에다가 수식 쓴 것들에다가 T 고정이라고 쓰세요. 자, 그럼 봐봐. T가 고정이야. 그럼 당연히 V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죠. 압력이 줄어들려면 분모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부피가 커져야 되죠?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일단 P와 V와의 관계는 기본적인 식과 보기를 바탕으로 결정이 됐어. 근데 1번 선지에서 묻는 건 뭐예요? 압력과 인력의 관계지. 그쵸? 압력과 인력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자, 그래서 아까 31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 옆에다 우리가 수식을 써봤는데 벌써 2번 선지 판단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한 걸 보면 인력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1번 선지 옆에다 썼던 인력에 형광펜 위치를 쳐주시고 이제 3단락으로 가면 인력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리해놨다시피. 그러면 거기다가 일단 지문에다 또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3단락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요. 대부분 분자 간의 인력, 다음 줄 온도를 높이면 운동에너지 증가, 인력 영향 줄어든다. 또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 또 분자들이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줄지 않는다. 됐죠? 그럼 이제 벌써 여러분이 이제 1번부터 막혔을 거예요. 그쵸? 31번에 1번 선지부터. 왜 막히는 줄 알아요? 계속 지금도 봐봐. 일단 우리가 옆에다가 쓴 수식조차도 주제인데 이 주제조차도요 사실은 지문에서 왔어요. 그리고 방금 인력에 관련된 정보를 끌고 온 것도 다 지문에서 가지고 와요. 지문에서 가지고 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문에서 갖고 올 거 다 갖고 왔는데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추론이든 뭐든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뭐냐면 얘는 압력이 작아졌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눈으로 봐봐요, 그래프를. 꼭 P1에서 제로뿐만 아니더라도 압력이 P3에서 P2, P1, 그 다음에 제로로 갈수록 압력이 작아지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커지고 있잖아. 이해됐어? 맞잖아요. 부피가 점점 커지잖아. 그럼 옆에다가 써보자. 자, 색깔 바꿔 펜으로 녹색 같은 거 좋아요. 그래프 해석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의도 자체가 뭐냐면 그래프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하향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압력이 줄면 지문에도 나왔겠지만 부피는요 당연히 커져요. 왜 그러겠어? 옆에다 하향식이라고 써봐. 자, 어떤 입자들이 있을 때 누른다고 생각하는 게 압력이요. 누르는 힘이. 그럼 당연히 부피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르는 힘이 줄었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가 더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부피는 늘겠지 당연히. 이해됐어? 그럼 생각해봐. 입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일단 입자는 4개 있어요. 근데 봐봐. 지금 예를 들면 10으로 누르던 압력에서
압력이 1로 줄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누른 힘이 줄었으니까 많이 움직이고 부피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커졌으니까 입자 간의 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멀어지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당기는 인력도 되게 약화되겠죠. 결국 정리하면 이 글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방금 같은 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안 드러난 정보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여러분이 뭘 배웠었냐면 지금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그 뭐였지? 그 중2 때였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부피랑 뭐 이런 상관관계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과학 시간에.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피가 늘고 부피가 늘어갔다는 건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입자 거리가 넓어집니다. 거리 위로화살표. 그럼 당연히 인력은 줄겠죠. 그럼 당연히 입자 간의 상호작용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내용이 처리됐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꼭 그래. 선생님 지문에 없는 내용 이렇게 판단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잘못 배웠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고. 제발 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뭐 자격증도 없어 심지어. 전교사 자격증 있는 선생님한테 배운 적 있냐고요. 학교 선생님 말고 자격증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학원 강사들은 학사만 나오면 돼. 심지어 타전공여도 돼. 모른다고요. 제발 좀 국어에 대해서는. 자 2번 선지 보세요. 압력이 P1과 P2예요. A와 B가 있어요. 봐봐. 자 일단 잘 보세요. P2일 때 A, B의 차이를 볼 거거든요. 현관펜으로 P2에서 점점점 이어지는 선에다 현관펜이 쫓아봐요. 그러면은 보세요.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더 작죠. B의 부피가 조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B의 부피가 더 큰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해봐. 반발력은 입자끼리 밀어내는 거죠. 그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부피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지. 밀어내고 있는데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움직이려고 할 거니까 더 많이. 반면에 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응축될 거니까 부피는 작아지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 P2일 때 A, B에서 B의 인력이 더 작든 반발력이 더 크든 할 거예요. A, B를 비교해보면. 근데 보세요. P2에서 P1으로 떨어졌을 때는 둘이 거의 차이가 없어지죠. 또는 P2에서 P1 그 사이를 보면 계속해서 A가 부피가 작아요. B보다. 부피가 작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잡아당기고 덜 민다는 얘기죠. 더 많이 잡아당긴다.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고 더 많이 밀어낸다. 반발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번 선 옆에다 쓰세요. 인력 위로화살표 반발력 아래로살표. 누구 기준에서? A 기준에서. 맞죠? A 부피가 더 작다는 얘기는 더 서로가 끌어당긴다. 인력이 크다. 또는 밀어내는 반발력이 더 약하다. 그걸 2번 선지처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능 국어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했든 못했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아니니까. 정보 처리 능력 시험이고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 정보와 문제와 선지를 누가 더 시간 안에 잘 판단할 수 있느냐를 판정하는 시험이에요.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발 배운 대로. 그러다 보면 사고의 궤도가 초월되면서 성장하면서 되게 편해지는 거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했듯이 모든 내용 다 끌고 와서 와리가리 발척한다고 생각해봐요. 풀리겠어요? 시간 안에. 풀린다고 한들 20분 30분 안 걸리겠어요? 확신은 있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방금 내용은 영상 공유해 드릴 거고 필기한 내용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5분 동안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면 주시고 질문 없으면 다음 질문 풀도록 하겠습니다.